안녕하십니까. 주네스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영인입니다. 오늘은 노화의 과정에 대해서 혹은 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화는 무엇일까요? 노화라는 게 시간의 함수로 그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찾아온 것이 노화일까요? 여지껏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보면 평균 수명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럼 그때는 40살이 되면 노화된 걸까요? 노인일까요? 그래서 노화의 과정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하는 의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형과 의사 출신입니다. 왜 이 성형과 의사들이 그에 대한 연구에 집착하게 되었냐 하면, 성형과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속은 늙었어도 노화가 되었어도 겉모양을 좀 더 젊게 꾸미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09년쯤에 시카고에서 소장의학자들이 모여서 노화란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게 된 바탕이 뭐가 있냐면 The Human Genome Project라고 우리가 널리 알려진, 그로부터 한 15년 전에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의 어떤 지도가 밝혀지면서 노화의 비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단순히 시간의 함수로 간 건지, 아니면 옛날 문헌에 있는 대로 700살이나 살았던 그런 시절이 가능했던 건지, 혹은 얼마쯤 돼야 과연 노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이고 병도 없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이 차이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학회의 이름이 안티에이징 협회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회를 주관하던, 그 학회를 끌고 가던 분이 빈센트 C. 지암파파라는 박사분인데 2014년도에 노벨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을 정도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제품이 AM과 PM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AM과 PM은 아시는 대로 낮과 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양을 낮과 밤으로 꼭 구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영양이 여지껏 이런 학회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영양은 한 가지를 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그 영양으로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왔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영양을 섭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나 혹은 이 노화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율신경의 실조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의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야 된다든지, 음식이 들어가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위가 근육에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네가 지금부터는 운동을 해야 된다, 혹은 혈압은 얼마를 뛰어야 된다, 혹은 모든 것이 생각하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인체의 기능을 줘요. 체온을 36.5도로 자연히 유지한다든지, 인간 생명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사람을 민첩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어떤 행동을 강하게 하고 수축하고 이런 힘을 하지만, 부교감신경은 편안하게 쉬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밤에는 잠이 잘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자율신경에 속하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특히 정신병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난다. 우울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밤에 잠을 못 잔다든가, 그럼 면역 기능이 향상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병에 사실 노출될 거다. 그래서 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영양 중에 약 70가지를 분배해서 낮에 먹어서 사람을 민첩하게 하고 교감신경을 활발하게 하고, 저녁에 먹어서 잠을 잘 자게 하고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되는 낮과 밤의 영양을 구분하게 된 것이 바로 AM과 PM입니다. 인간이 필요한 필수 영양소 70여 가지가 각각 들어있고,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소화 기능을 돕는, 배변 기능을 돕는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주네스의 AM과 PM.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영양으로 사람을 건강하게 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AM과 PM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AM과 PM에는 또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뭐냐면 바로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하는, 텔로미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라는 것은 생소한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나는 몸신이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TV 프로에 의해서 작년부터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이제는 다가오고 있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보면 왜 부모를 닮은 사람들은 부모를 닮았을까요? 그것이 보면 약 2000쌍이 하나의 그 유전자 속에 서로 막 확장이 되고 자꾸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 그 종류의 유전자가 전달되기 위해서 많은 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받아도 그 유전자는 그대로 전달되기 위한 종족 보존의 본능이죠. 그런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발끈이 부러지지 않도록 끝에 매듭을 하는 그 비닐과 같은 게 아니 있습니까? 그와 같이 그 유전자의 끝에 그 기능이 망가지지 않도록 감싸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이 신발끈의 그 바깥 그 모양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에 이제 유전자 젊은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사람은 이 텔로미어는 40회에서 50회 정도 분열을 하면 50회에서 70회 정도 분열을 하면 죽게 되는데 그것이 짧은 사람이 노화된 사람이고 그것이 긴 사람이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게 발견됐냐면 선천성 조로증 환자를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텔로미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양이 많이 발전해서 60, 70년대에 단백질이나 이 결핵이 많이 유행하고 헐벗고 굶주린 경우에는 많은 영양을 구비하는 쪽으로 3대 영양소를 구비하는 쪽으로 갔지만 그 이후에는 그 3대 영양소가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몸속에 쌓여서 불이 타지 않아서 그 연소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걸 보고 그 뒤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타민으로 만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시대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타민 메가요법들이 생겼죠. 메가요법들이 생겼는데 그 뒤에는 비타민으로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태우는 영양소인 또 미네랄 종류가 한 시대를 또 끌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렇게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추출을 해서 쓰니까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장기적으로 그것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뒤에는 좀 더 비싸지만 전체 생명이 있는 상태의 영양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홀푸드 시대입니다. 주스를 막 먹기 시작하죠. 그냥 그대로 그 속에서 뭐 비타민C를 꺼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스 자체를 그냥 먹어서 안에 있는 필요한 영양이 내 몸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식이 얼마 전까지 유행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방식 상당히 고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 유전자 지도를 연구한 그런 분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보다 한 단계 나은 방식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이 장수시대의 밀고를 노화와 장수에 대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그 기술들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텔로미어의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텔로미어로 인해서 노벨상을 벌써 수상자들이 100분이 생겼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그 텔로미어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AM과 PM. 그래서 AM과 PM은 마지막으로 하자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한 달 정도 이렇게 먹어보면 처음에 1, 3주 먹어보면 식품을 먹고 뭘 알겠느냐 하지만 피부 상태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가 되면 굉장히 낮에 에너지가 있고 밤에는 푹 잠을 자게 됩니다. 석 달 정도가 되면 세포 외과 세포 내 속에 세포가 필요한 모든 영양으로 채워지게 돼서 어떠한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제품이 바로 AM과 PM입니다. 꼭 이 제품을 한번 접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네스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